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카카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재료가 당장의 좀 빠른 모멘텀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상장 부분이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예를 들어 SK그룹주들 살펴보시면 SK바이오팜 상장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IPO 어떤 절차를 밟고 있고 뭐 수요 예측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내용이 나올 때마다 폭풍 급등을 했어요. 엄청나게 폭풍 급등을 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급등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무난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일단은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갖고 있고, 근데 그들은 일단 사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뭐 빠지면 저가 매수도 유입이 되고 또 오르면 또 매도세도 출회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꾸준하게 지금 그냥 그런 패턴과 그런 추세와 그런 힘으로 유지가 그냥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된다면 또 새로운 기록도 경신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한번 어떤 퍼포먼스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카카오 주가에.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와, 정말 너무 이쁜 차트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손에 쥐고 싶죠. 그렇죠? 시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시젠도 이렇게 급등을 보이면서, 자, 이런 구간 때부터 제가 매집을 잘 했다가 우리 수익 실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더 이상 뭐 시젠에 대해서는 시젠 영상이 아닌 이상 수익 인증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자꾸 반복하면 또 질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시젠도 저희가 150% 가까이 수익을 실현을 했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많이 갖고 싶어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회원님들께 뭐 직접적으로 대놓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카오는, 자, 보시면 요 라인 딱 여기 31만원에서 31만 2천원에 매수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할로서 수익을 일부 덜어가긴 했어도 최종적으로는 쭉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이라도. 왜?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모멘텀이 살아있고 당장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략 매도는 아니죠. 전략 매도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 VIP님들은 정확하게 제가 이날 끼워 타기라고 하죠. 자, 달리는 말에 쏙 넣어서 끼워 타기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정확하게 7월 20날 매수 사인을 드렸고, 이날은 심지어 유튜브에도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뭐 시간이 좀 오래 지났으니까. 자, 우리가 1차 매도했을 당시인데요, 36만원대부터 일단 1차로 30%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매입단가 31만 2천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34만 1천원, 자, 31만 500원도 매수하셨죠? 31만 500원, 31만 5천원, 31만 1천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로 보유를 다 했고, 이 당시에 제가 직접적으로 추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31만 1천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벌써 30% 가까이 된 수익률이긴 한데, 바닥으로부터 따지면 여러분들 뭐 그거는 솔직히 무의미하고요. 지금 이런 자리라도 정말 잘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게 좀 더 큰 의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지금 챙겨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홀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면, 좋은 종목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대응 전략까지 제시를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영상 지금 시청 중에도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분명히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요, 카카오 게임즈가 당장의 어떤 최대 이슈이긴 하죠. 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당장 최대 이슈이긴 합니다. 자, 수요 예측이 1000대1을 넘었어요. 자, 기관 투자가들을 좀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1000대1 이상의 경쟁률을 이제 뽑아냈는데, 일단은 주당 공모가는 24,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27일 날 우리 투자은행 업계 쪽에 따르면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해서 26, 27일 이틀 동안 수요 예측을 진행했더니 뭐 경쟁률이 이렇게 1000대1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상반기 때 그 기업 공개 IPO의 최대어였던 우리 SK바이오팜 있지 않습니까? SK바이오팜이 836대 1을 기록했어요. 그걸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 SK바이오팜도 엄청나게 우리가 붐을 일으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그것을 넘어섰어요.
굉장합니다. 1000대 1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치를 갈아치워 버렸고 3천억 원이 넘는 대형 공모주가 10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 예측 결과가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비중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이런 수요 예측 성공에 따라서 공모가가 우리 공모가 밴드 최상단이 24,000원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확정이 되었고 뭐 일반 경쟁률도 굉장히 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증권사들이 제시한 그 리포트 보시면요,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즈 리포트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보시면 적정 주가가 32,000원에서 33,000원 정도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건너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31일 날 일반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종합해가지고 최종 공모가를 일단은 발표를 좀 하고 다음 달 1일에서 2일 동안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인 상장은 9월 10일이 상장이 되는 겁니다. 9월 10일. 일단 전체적인 일정은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팜이 상장 후에 3연상을 갔어요. 3번 연상 이제 점상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4일째도 고점까지 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내려앉았는데, 어쨌든 3연상 후에 고점까지 했을 때 177%의 어떤 상승률을 보였었습니다. 98,000원에서 뭐 좀 얼마까지였죠? 거의 27만원까지, 그쵸? 일어나기까지 해서 거의 170, 뭐 한 7% 정도, 그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고, 관련돼서 SK그룹주들도 평균적으로 우리 SK바이오팜 상장된 이슈들만 가지고도 평균적으로 단기급 등이 50에서 60%는 보였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카카오를 제가 일단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같이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은 조용하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존의 보유자들이 매도한 흔적이 크게 없이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첫 번째 실적 좋죠. 실적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 상장되는 모멘텀 있죠. 기업 자체도 뭐랄까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한번 언택트 쪽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톡비즈 매출도 좋죠. 카카오 뱅크 페이 페이지, 야, 이게 뭐 참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자, 그러면서 어쨌든 당장 다가온 이슈가 카카오 게임즈가 돼버렸는데, 이것이 과거에 굉장히 붐을 일으켰던 SK바이오팜보다도 일단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의 경쟁률이 이미 더 넘어섰습니다. 20% 이상 더, 그렇죠? 좋은 성과를 나타내긴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여러분들,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되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보이면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왜? 카카오 게임즈를 사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붙어보려고 아마 뛰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뛰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부터 10일까지 계속해서 열흘 동안 좀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더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더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카카오 게임즈로 몰리면은 기존의 게임 종목들이, 게임 테마들의 일부 물량들이 아무래도 또 카카오 게임즈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참고로 카카오 게임즈를 우리가 뭐 코넥스 시장인지 아니면 좀 장외거래에서, 어쨌든 장외거래에서 6만원대에도 거래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글쎄요, 시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갖고 왔는데 2분기 실적 발표하자마자 빠졌잖아요.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카카오도 선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재료가 아니더라도 카카오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만한 가치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있잖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향 패턴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재료가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우상향 패턴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뭐 지금이라도 타도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뭐 굳이 타지 말라 소리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그런 어떤 퍼포먼스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실적적인 퍼포먼스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증권사 쪽에서는 지금 뭐 50만원대, 50만원에서 55만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좀 높여놨는데, 사실 목표가는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권사 쪽에서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요 정도 이러는 거지, 한 번에 갑자기 목표가 최종적으로 뭐 100만원 뭐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어쨌든 실적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증권사는 이제 뭐랄까요, 점점 높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단기간 60만 원까지 급등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뭐 충분히 60만 원 이상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 카카오의 그런 일단은 뭐랄까요, 이제 시장 점유라든지 여러 가지 자회사들에 대한 상장 모멘텀도 꾸준하고, 카카오가 어쨌든 자회사들도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자회사들에 대한 기업 가치만 해도 55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럼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한 1.4조에서 1.7조인데 거기서 시가총액이 분명히 또 뻥튀기가 엄청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또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해가지고 잡히면서 카카오도 순이익이 커질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좀 매매를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또 다른 실적주 CJ 제일제당입니다. CJ 제일제당인데 여러분들 뭐 간편식, 그쵸? 간편식이 대표적인 우리 기업이긴 한데, 자 보시면 실적이 정말 좋아요. 실적을 보시면 자 2분기만 하더라도 매출이 좀 꾸준하게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거나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상향. 그 다음에 저기 영업이익, 그쵸? 영업이익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3%, 4%, 4%, 4%, 6%대까지 이렇게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지금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사실 어제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서 가족 모임을 좀 가졌는데 그냥 집밥을 먹었어요. 집밥을 먹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금 뭐 식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식자재들에 대한 비용이 평소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비싸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뭐 아무래도 장마부터 시작해서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정말 비싸고, 우리가 가을 이제 추석 때쯤 되면 아마 차례상 비용도 엄청나게 평균 대비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런 농작물들이나 이런 게 단기간에 회복은 힘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나 같으면 그냥 간편식 시켜 먹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딱 드는 생각이, 간편식 쪽 실적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이 종목이 딱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당장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간편식을 좀 즐기시는 분들은 즐기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찾지는 않아요. 방부제 같은 것도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간편식 찾는 비중이 좀 높아지긴 했죠. 높아진 건 사실이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하긴 하다. 그래서 실적으로 뒷받침된 종목 중에서 어느 정도 좀 적정 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종목이 CJ 제일제당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40만원, 요날 40만원 밑은 좀 매력적인 단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소폭 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아직도 뭐 여전히 매력 있는 단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CJ 제일제당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요건 단타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단타적인 스타일은 최근에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좀 단기적인 스타일이고, 최근에 뭐 신성통상 요것도 한번 단기 슈팅이 나왔잖아요. 외국인이 8월 4일부터 8월 4일 아니다, 8월 12일인가요? 뭐 하여튼 요맘때쯤부터 해서 계속 매집을 했다가 결국 어제 한번 뻥 터지고 나왔죠. 그래서 요거나 뭐 여러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매매 최근에 수익 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수익 난 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8월 28일날 수익 실현했던 종목입니다. 차바이오텍도 우리가 단기로 단타로 접근했고, 이건 이제 기법 설명하면서 매매를 했던 종목. 포비스 TN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부강약품 이틀 보유하면서 거의 10% 가까이, 보강산업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다가 급등 한번 나왔죠. 자, 에이스테크는 뭐 5G 쪽으로 지금 수급이 유입되니까 단기로도 충분하다. 부강약품 10%,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시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아까 좀 전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75,000원 밑에서는 좀 매력 있는 단가다.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75,000원 밑에서는 정말 매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접근을 좀 하신 부분들도 있고, 또 역시나 28일날 하루 수익률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단기 매매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단타를 쳐야 되는 시장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단기적인 차익 시세를 노려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 이번 주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어요. 지난주는. 그래서 부강약품 계속 이렇게,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유입이 됐을 때 초기에 딱 잡아서 접근해서 들어갔다가 분할로서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온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수익률이 왜 이렇게 작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뭐 부강약품 이틀 보유해서 10%대 이상,
뭐 신성통상도 장중에 20% 급등,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3%까지 급등.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우리는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제넥신도 125,000원에서 127,500원 제가 매수하라고 유튜브에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VIP님들 아직 매도를 안 해서 인증이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일부 회원님들 여기서부터 가지고 계시고, 유튜브에도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인증 나오면 그대로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좋은 종목 굉장히 많이 좀 매매 잘 하고 계신 거고, 유튜브에서도 좋은 종목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꼭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하루면은 8월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9월장으로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까지 얼마나 또 좋은 성과를 달성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9월달 같은 경우에 뭐 장이 어떨 것 같다라는 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의 이제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뭐 일본에 투자했던 그런 투자금들이 홍콩이나 우리나라로 좀 몰려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외국계의 어떤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 그건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저평가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증시는 더 상승 탄력을 입었거든요. 그러다가 미국 하루 일 확진자가 8만 명에서 3만 명대로 반토막이 났는데도 당연히 이제 주가는 더 가긴 해야겠죠. 그때도 선반영이 된 건가라고 싶었지만 계속 또 가긴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히려 뭐 앞으로 또 검진을 해야 될 인원이 많긴 하죠. 지금 집회에 참가했던 인원이 한 5만 1,000명 정도가 되는데, 광화문 집회, 그 중에서 지금 한 77%가 아직 검사가 안 된 인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지금에서라도 뭔가 뭐 3단계 격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뭔가 빨리 좀 잡긴 잡아야 되는데, 나라에서도 좀 힘든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기를 그렇다고 완전 침체를 시켜버릴 수도 없고 뭔가 애매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또 재난지원금이나 이렇게 자금을 또 풀기에는 재정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부채는 또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좀 잘 극복을 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갈 곳 잃은 자금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재테크 수단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돈을 굴려서 돈을 불려야 되는 시장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식시장으로 실제로 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더 승리자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럼 좀 템포에 맞게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리딩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또 소중한 좀 돈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데 굳이 깡통 한번 차보고 다시 주식으로 성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올바르게 매매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또 노후도 준비도 하시고, 그렇죠? 우리 미래도 준비하고 원하는 것도 하시고 이루시고, 어쨌든 돈이 있어야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매력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금액이 좀 궁금한데 금액만 물어보려고 연락하기가 좀 꺼림직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대놓고 다 오픈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뭐 10억이든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모든 분들을 똑같은 금액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맞춰서 제가 가입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부담 없이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을 또 배워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실 거니까 당연히 뭐 수익은 꾸준하게 챙겨가고 있고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가입 의사가 있거나 가입 관련돼서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입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추가적인 확산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경각심을 갖고 이 코로나를 한번 잘 극복을 좀 해보자고요. 자,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타 소장이 옆에서 정보들 더 진정성 있게 잘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VIP 가입 문의도 많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